10월 5일 토요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벌이 거의 확정이 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난달 20일과 30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에 대해서 검찰이 2년 징역형, 3년 징역형을 구형한 데 이어서 지난 2일이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재명이 시켜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가 마치 판사가 된 것처럼 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화영,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재판을 국회에서, 사법부도 아닌 국회에서 이미 1차 재판까지 끝난 것을 국회에서 다시 연 셈입니다. 이화영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중범죄자이고 파렴치범인 이화영,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왔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고 재판 지연을 꾀했던 이화영을 국회 법사위에 양복을 입혀서 불러서 정청래와 서로 웃고 주고받고 격려하고 국민들 앞에서 민주당이 이화영을 지지 응원한다라고 하고 이런 작태를 벌였습니다. 이게 자살골이었다. 결정적인 자살골이었다. 그래서 이재명의 이 법적인 처벌이 굉장히 명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런 두 가지 재판에 대해서 그래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대응, 정치적인 대응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대응도 실패하고 있고 법적인 대응은 아예 포기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2년 징역형, 3년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상습범이다라고 했습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거법 위반 두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를 모른다.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대장동 백현동의 혐의로부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 논란으로부터 자신이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었느냐,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걸로 계속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2년 가까이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은 계속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이 재판을 끌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게 뒤집어졌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알긴 아는 것이었다. 골프를 치고 같이 외국 출장을 갔으니까. 그 다음 백현동 비리와 관련해서 이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감사장에서 자기가 말이 좀 꼬였다. 소위 좀 흥분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꼬리를 좀 내립니다. 내려도 이미 자기가 이거 거짓말을 한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 이게 2018년 소위 이재명의 그 선거법 위반 거짓말을 한 부분, 그게 1심, 2심에서 유죄였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질 때 권순일 재판 거래입니다. 그게 적극적 거짓말이냐, 소극적 거짓말이냐, 그 핵심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느냐, 얼떨결에 거짓말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짓말을 하는 내용, 거짓말을 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토론장도 아니었고, 준비된 언론 인터뷰에서, 준비된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재명이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조금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걸로 가져가야 하는데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이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뒤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2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유죄가 확실하다라는 건 이재명 측도 이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변호인단에서도 이건 답이 없다.
문제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명백하게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뭐 거의 주류입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각종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이 법적인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정교사입니다. 이 위정교사 김진성과의 녹취록, 이재명은 이제 이 검찰이 3년 징역형을 구형을 하자 여기에서 좀 법적인 대응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 김진성과의 녹취록 30분짜리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들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위정을 교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재명이 하는 다른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정을 교사했느냐, 그런 말이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실제 김진성이 위정을 했습니다. 김진성이 위정했다라는 것을 인정했고 이 위정을 통해서 이재명이 그 선거법 위반 그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재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상습적으로 위정을 했다. 이재명이 변호사로서 이재명 측근들, 변호사들과 함께 위정을 언제나 상습적으로 저질러 왔고 이 김진성과의 통화도 많은 측근들을 내세웠다가 위정교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마지막에 자기가 나서서 직접 통화를 했다. 이재명은 이게 녹취가 될 줄 몰랐겠지만 김진성은 녹취하고 있었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걸 검찰 조사에서 모두 공개했다. 모두 인정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위정교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구속이 원칙입니다. 구속에서 수사하고 구속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명은 법정 구속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위정교사가 이렇게 인정이 되고 나면 유죄냐 무죄냐, 유죄로 인정이 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이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소위 징역형, 집행유예가 따라 붙지만 징역형 선고를 받아왔습니다. 이재명이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오히려 그게 거꾸로 역풍이 불었다. 자신의 뭐 잘못을 자폭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뿐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법적인 대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에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이 소위 자기가 판사처럼 재판을 연 이 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력한 메시지가 터집니다. 이재명을 직접 겨냥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왜 선거법에 대법원 판결까지 1심, 2심, 3심 판결까지 1년 안에 모두 끝내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판사들이 지키지 않느냐. 이건 강제 규정이다. 처벌조항이 없다라고 해서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6개월 이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기소도 6개월로 짧게 잡아놓은 것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빨리 처벌하지 않으면 유죄냐 무죄냐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나 우리 정치 현실에 국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불안한 요인이 된다. 라고 해서 검찰의 기소 기간도 이렇게 6개월로 짧게 해놓은 겁니다. 또 선거법 재판도 1년 안에 1심, 2심, 이 3, 3, 6, 뭐 이 법칙이라고 하는데 1심 3개월 안에, 2심 3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 6개월 안에, 1년 안에 모두 끝내라라고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키지 않을 법을 뭐하러 법률로 만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강조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은 1년 안에 모두 끝내라. 11월 달에 선거법 위반, 이게 2년을 끌었습니다. 재판 지연을 통해서 이재명이. 이게 1심 판결이 11월 달에 나오고 나면 이제 6개월, 뭐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2개월마다 한 번씩 재판 진행 과정을 모두 보고하라라고 했습니다. 판사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은 무겁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정치 권력에 판사가 휘둘리느냐? 왜 여론에 휘둘리느냐? 정치권의 이 재판 개입에 대해서 휘둘릴 이유가 없다. 판사들에게 강력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지난 2일 법사위에서 이화영을 불러서 소위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화영이 계속 주장해온 검찰이 회유 협박했다. 신진호 부장판사가 대북송금 재판에서 그런 내용을 모두 들여다봤습니다. 이화영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화영은 진술을 번복했다. 재판 지연도 했다. 모든 내용을 판결문에서 밝혔습니다. 9년 6개월 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모두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걸 다시 국회에 가져와서 신진우 부장판사의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꼴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이런 또 법사위에서 청문회, 박상용 검사 청문회입니다. 대북송금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 청문회를 열었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화영을 불러서 이화영을 격려하고 이화영과 짝짝꿍이 맞아서 뭐 서로 쳐다보고 웃고 이런 작태를 벌였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의 검사들, 더 나아가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판사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온 이 수원지검의 입장문, 지금 판사들의 반응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재판까지 열려고 하느냐. 이재명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해도 국회에서 다시 재판하겠다는 이 태도냐. 뭐 하는 짓이냐. 대한민국 사법부가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이 법사위에서 소위 이화영과 그 이화영의 변호사가 나눈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유출이 됐느냐라고 지금 따지는데 국회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뭐 여러 가지 발언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어디에서 입수했는지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들이 다 알고 있고 재판부도 다 알고 있고 당연히 검찰 측도 다 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출됐는지는 뭐 거의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화영이 그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태가 많은 것을 폭로하려고 한다. 이건 팩트다. 두렵다. 김성태가 뭘 폭로하려고 하느냐.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서 쌍방울 측에서 많은 로비를 했다. 법원에 로비를 하고 많은 지원을 했다. 그 다음 이재명의 그 단체, 정치단체인 광장이라는 곳에 김성태가 또 지원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했습니다. 이해찬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 김성태가 만약 입을 열면 문제가 커진다. 김성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곧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태로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완전히 자살골이 되었다. 개딸들 사이에서도 정청래가 이재명을 망쳐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국민들이 이걸 쳐다보면서 이재명은 이제는 법적인 대응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구나. 법적인 대응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이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이 사법 처리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지금 완전히 자책골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판부에 이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뭐 탄원서 보내기, 탄원서 폭탄 뭐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장의 지금 탄원서가 쌓이고 있습니다. 개딸들의 말은 이겁니다.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재명은 무죄다. 우리의 힘을 직접 보여주자. 그래서 지금 판사들에게 탄원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치인의 경우에 자기가 어떤 혐의가 걸렸을 때 공직을 내려놓고 자신이 무죄다,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성실히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으면 이런 탄원서가 어느 정도 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에. 그런데 이재명은 이미 국회 권력을, 독재 권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이 사법 시스템을 허물려고 하고 정청래를 시켜서 국회에서 재판을 다시 여는 이런 짓거리까지를 벌였습니다. 이런 구도 아래서 지금 개딸들이
우리의 힘을 직접 보여주자. 이건 곧바로 판사들에 대한 겁박입니다. 판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탄원서는 역작용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판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이 이런 대목입니다. 지금 탄원서를 보내는 것은 판사들을 겁박하자, 판사들을 협박해서 지금 이재명 무죄 판결을 나도록 하자, 이런 식입니다. 판사들이 뭐 여론에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독촉하고 있듯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판사들에 대한 겁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이 반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만약에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면 그 판사가 정치 권력에, 정치적 영향력에 이런 여론의 겁박에 휘둘렸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 부분이 지금 이재명이 정치적인 대응도 미숙하다.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은 지금 재보궐선거로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물타기를 좀 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이런 부분으로 여론전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가 워낙 명료해지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걸 같이 연동하는데 실패한 것은 이재명이 지금 자신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이런 중형을 구형을 받았다. 또 국회 권력을 통해서 사법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와중에 어제였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문재인이 어제 경기도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동연이 문재인을 맞이하고 도청의 직원들이 나서서 인이, 숙이, 환영한다, 사랑한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이 굉장히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아마 처음 있는, 이것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례적입니다. 여기에서 김동연의 미래가 밝다. 김동연은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 김동연의 경기도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이나 각종 정책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이런 입에 발린 이야기를 하고 김동연은 거기에 적극 호응을 해서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보여주기입니다. 민주당에게 보내는 문재인의 메시지입니다. 문재인이 이재명과 방탄동맹을 맺었죠.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이 이제 이재명과 손절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어렵다. 자기는 그래도 좀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문재인의 계산입니다. 이제 문다혜에 대한 소환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문재인이 이재명과 같이 가는 것은 방탄동맹이 아니라 범죄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손절을 하고 김동연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다른 길을 모색해 본다. 자기의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법적인, 정치적인 대응에 있어서 좀 다른 길을 모색해 보자. 이재명과 손절하고 이재명 이후, 이재명 사법 처리 이후를 대비해야 된다. 소위 플랜 B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문재인이 던진 셈입니다. 이제 문재인, 이재명이 이렇게 방탄동맹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 제 살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 제 살 길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처리, 이재명의 법적인 대응 아예 포기 상태다. 정치적인 대응도 개딸들을 동원한 대응도 굉장히 미숙하고 오히려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나 이재명이 매달리고 있는 것이 소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논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재명이 계속 특검법이 공격을 합니다. 어제 제 표결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4명이 이탈을 했다. 좀 놀라운 일입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4명이 이탈을 했다. 라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김건희 논란 등 관련해서 지금
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한동훈을 공격하는 부분, 한동훈을 참 오죽하면 공격을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 김대남이라든지 뭐 명태균, 뭐 또 의료대란, 이 김건희 여사 부분, 사과 부분, 뭐 이게 사과로 지금 해서 이게 사과 시기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과해서 이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또 의문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동훈을 오죽하면 공격을 한동훈 물어뜯기를 지금 하는 건데 친윤 일부에서 또 뭐 대통령실 일부에서 한동훈을 공격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까? 네. 한동훈을 두드려 패면 이 김건희 여사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잠시 뭐 넘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건희 여사 부분을 뭐 한동훈이 만들어냈습니까?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한동훈을 뭐 때리는 건 제가 참 정치를 저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죽하면 저렇게 한동훈 때리기에 홍준표, 뭐 나경원 모두 나서서 한동훈을 때리는데 한동훈 뭐 때리는 건 그렇다 치고요. 그 때린다고 해서 답이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답을 찾아야 하고요. 이제 이재명의 이 사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의 이 부분을 분리해야 한다. 이재명은 계속 이걸 엮어가려고 그래서 정치적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문제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재명을 다음 달에 사법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 비롯해서 대통령실 좀 색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제휴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법정 구속을 피하는 데 급급해야 될 만큼 전혀 자신에 대한 중형 선고에 대해서 법적인 정치적인 전혀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